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말 그대로 이적 시장에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세슈코 영입이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세슈코 영입이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브라이튼의 발레바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슈코 영입 전쟁의 타임라인, 그리고 맨유가 발레바까지 노린다는 소식, 그리고 발레바가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총액 8,500만 유로, 우리 돈 1,371억 정도의 규모로 영입을 할 것 같거든요. 뉴캐슬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슈코 관련 타임라인입니다. 이건 디 애슬레틱의 온스테인이라는 기자가 정리한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뉴캐슬이 이제 세슈코에게 7,500만 유로 그리고 500만 유로 옵션 더해서 총액 8천만 유로 제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이 요 정도면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기본을 8천만 유로로 바꾸고 플러스 알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최소 8천만 유로짜리 제안을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맨유가 그 이후에 7,500만 유로에 1,000만 유로 더해서 8,500만 유로짜리 제안을 넣습니다. 이번에 뉴캐슬이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번에 맨유가 제시한 게 최고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뉴캐슬이 추가적인 비드를 제시하는데요. 8,250만 유로에 250만 유로를 더해서 8,500만 유로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을 보시면 명확한 차이가 보이시겠죠? 바로 기본 보장액의 차이가 무려 750만 유로나 난다는 건데요. 뉴캐슬이 이 정도면 라이프치히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뉴캐슬이랑 거래할 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슈코는 여기서 맨유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하고요. 결국에 맨유는 총액 8,500만 유로짜리 세슈코 영입에 거의 성공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슈코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출발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8,500만 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371억 규모고요. 맨유가 이렇게 거래가 성사된다고 했을 때는 3톱 영입에 거의 4천억을 쓰는 아주 뜨거운 여름 이적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슈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챔스 나가는 뉴캐슬보다는 이 맨유라는 팀의 명성, 맨유가 쌓아놓은 위상 이런 것들을 또 고려했던 것 같고요. 팀의 규모도 맨유가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슈코 희위고가 뜨거나 오피셜이 뜬다고 하면 세슈코만 자세히 분석한 스카우팅 리포트, 그리고 맨유에서 세슈코의 활용법 이런 것들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뉴캐슬이 이적 시장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달달한 콜라를 마셔도 쓰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 뉴캐슬이 노렸던 선수들도 다 이제 빅클럽들이 노릴 만큼 시장에서 기대받는 선수들이었거든요. 첼시는 주앙 페드루, 리암 델랍 이런 선수들을 뉴캐슬과의 경쟁에 이겨서 데려갔고, 또 맨유는 최근에 이제 베나민 시에스코는 오피셜은 나지 않았지만 맨유 갈 확률이 높고, 또 은베모도 뉴캐슬이 노렸던 자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키티케도 뉴캐슬이 원했었던 자원이죠. 그리고 제임스 트래포드라는 골키퍼 역시 맨체스터 시티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뉴캐슬은 연이은 패배를 기록하게 됐고요. 사실 뉴캐슬이 지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시기는 맞습니다. 지난 시즌 무관을 끊으면서 리그컵 우승했고, 또 챔피언스 리그까지 가면서 어떤 선수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성적적인 조건 같은 건 세팅이 된 상황이죠. 하지만 첼시,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들은 이미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기다가 그 팀들의 브랜드 가치, 위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유는 사실 지난 시즌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이번에 유럽 대항전 못 나가서 그래도 뉴캐슬이 우리 맨유랑 붙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또 현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뉴캐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씁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레알 마드리드부터 이런 프리미어리그 이적 사가까지 쭉 보면 팀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톱을 사는데 거의 4천억 정도 사용했거든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맨유가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폭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준우승, 리그 15위 했기 때문에 시즌이 막 끝났을 때 진짜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막 가르나초랑 아모림이랑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맨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맨유에게 좋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 팬분들도 진짜 이제 어떡하냐? 맨유 계속 응원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주무셨다가 지금 깨어나신 분들은 이거 아직 꿈인가?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처음에 맨유가 받았던 걱정 내지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8월 현지 시점 일단 세슈코가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방 3톱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테우스 쿠냐, 브라이언 은베모 둘 다 리그 베스트급이죠. 세슈코는 좀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호일룬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명백히 지난 시즌 3톱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트로피 없이 15위 한 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맨유의 브랜드 파워는 진짜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숨을 돌리려고 하는 차에 지금 또 발레바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행복사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맨유가 브라이튼과 접촉해서 발레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발레바는 브라이튼과 계약이 한 3년 정도 남은 상태고요. 브라이튼은 일단은 안 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에서도 핵심 자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에서 책정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가격이 1억 2천만 유로 정도, 우리 돈 한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브라이튼이 안 판다는 스탠스긴 한데 2천억. 저 정도 놀라운 금액을 제시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맨유가 발레바 그리고 브라이튼 쪽에 계속 협상을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레바는 어떤 선수일까요? 발레바는 2004년생 21살이고요. 카메룬 국적의 왼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제가 발레바의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발레바 같은 선수는 약간 탱크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스톤빌라의 모건 로저스라는 선수 아시나요? 그 모건 로저스라는 선수가 저는 앞쪽 공격형 미드필더의 탱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발레바는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 3선, 볼란치에서의 탱크 같은 느낌의 미드필더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레바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공을 가지고 전진할 때 힘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발레바가 막 두세 명이 자기한테 붙어 있을 때 갑자기 속도 변화 가져가면서 쭉 치고 나갈 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버티면서 나갈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 공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경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휘감아서 발만 쑥 넣어서 공 빼는 것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이 빵이 두껍다고 하죠. 몸의 두께가 좀 타고나게 두껍게 태어난 선수 같아서 기본적인 몸을 쓰는 경합에도 유리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빠따, 왼발 중거리 슛이 가끔가다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볼줄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제틱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맨유의 3선에서는 어떨까?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는데 일단 중원에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가르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발레바가 우가르테보다는 조금 더 육각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가르테에 비해서 공격적인 패스 능력, 그러니까 한 번에 스루 패스 넣어주고 이런 패스 능력이 더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슈팅 능력도 우가르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지컬 같은 것도 저는 우가르테보다는 우위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가르테보단 조금 더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맨유가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루,
맥콜리어,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뭐 거기서 제일 클래스 있는 선수는 카세미루잖아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체력적인 이슈, 나이 이슈로 인해서 그 클래스를 다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육각형인 선수가 누구냐 하면 저는 발레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맨유 3선으로 온다고 하면 맨유 3선의 퀄리티를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수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입을 했을 때 다음 시즌 맨유의 예상 라인업, 희망편은 어떨까요? 사실 이 영입으로 인해서 정말 멤버가 강력해졌다고 느꼈는데요. 먼저 골키퍼 오나나, 백스리에 리산드로 더리우트 요로, 그 위에 도르구, 발레바, 브루노, 아마드, 그 위에 쿠냐, 세슈코, 은베모입니다. 일단 새로운 3톱, 공격진의 무게감이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가르나초, 지르크지, 호일룬 3톱이 뛸 때도 있었고 가르나초, 호일룬, 마운트 이렇게 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3톱에 비해서 쿠냐, 세슈코, 은베모 이거는 거의 팀이 바뀐 정도로 이 공격진의 무게감이 더 올라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무게감과 퀄리티는 저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퀄리티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당장 확인할 수 없고 한 시즌을 보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 이름에서 주는 무게감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브루노와 발레바가 받쳐주는 3선 라인, 일단 빌드업 에너지 측면에서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브루노가 조금 더 팀의 전체적인 흐름 잡아주고 게임 디자인해주고 빌드업, 전개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고 하면 발레바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에 치우치면서 중원에 많은 활동량으로 쓸어주고 경합해주고 굳은 일 해주고 가끔가다 공격적인 가담, 슈팅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이드백인 도르구 폼이 올라오고 있죠. 또 아마드는 원래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윙백 자리에서도 프리시즌에 꽤 적응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마운트, 쇼, 마이누, 지르크지 이 선수들이 부상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서브 퀄리티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플러스는 맨유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전 멤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즌이 치러진다. 여기서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프리시즌이지만 아모림의 전술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아모림의 첫 시즌, 일단 아모림이 원하는 선수 구성하지 않고 있는 선수단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이 패스를 두세 번 연결하는 게 조금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유 경기 보면서 극적으로 이겼던 리옹전 같은 경기는 있는데 시원하게 이겼다는 느낌을 받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3자 패스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시즌 보고 기대감이 되게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히 브루노 쿠냐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지원을 할 때 요로, 아마드, 브루노, 쿠냐, 은베모 이 5명이 공 돌릴 때가 진짜 화려하고요. 진짜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요로라는 선수가 왜 레알 마드리드도 노렸던 선수인지, 또 맨유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쟁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데려온 선수인지가 이해가 가는 그런 퀄리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모림의 전술이 일단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선수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 아모림이 하고 싶어하는 축구가 실제로 경기장에서 인쇄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모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네? 전술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백패스로 결국엔 골키퍼까지 갔을 때 거기서 원치 않은 롱킥을 하면 상대방에게 압박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백패스로 골키퍼한테까지 갔다가 거기서 패스로 빠져나와서 역습 가면 상대방을 끌어들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압박당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면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끌어당겼다라는 표현을 쓸 장면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모림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생각보다 높은 순위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다음 시즌 맨유가 유럽 대항전이 없다. 이게 저는 매우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유럽 베팅 사이트
뭐 다음 시즌 예측 순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의외로 맨유가 한 5위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런 유럽 대항전 없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스트 멤버로 꾸준히 리그 내내 구성이 가능하잖아요. 뭐 로테이션 돌려봤자 가끔씩 돌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맨유가 리그에 쫙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위에 네 팀도 되게 단단합니다.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미 매우 강력하고요. 여기다가 첼시가 클럽 월드컵 우승할 때 그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첼시까지 이제는 탑4로 묶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이제 맨유가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가 5위권일 것 같은데, 맨유가 5위 도전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스쿼드에서 이번 시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선수들은 남겨놓고 가짜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와 반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풍 영입하고 있는 맨유. 과연 맨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